안녕하세요, 금고엄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를 거래하실 때 거래하시는 꿀팁 5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 이 거래하시는 꿀팁 5가지만 아셔도 여러분들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들과도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알아보실까요? 자, 첫 번째로 이금융기관에서 예금 특판 금리와 문화행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금 특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금이나 적금의 금리를 기간을 딱 정해놓고요. 기존 금리보다 조금 더 드리는 방법을 예금 특판이라고 하는데, 이 예금 특판을 해도 나 그냥 그 기간 안에 몰랐다, 나 이럴 줄 알았으면 가지고 와서 예탁하는 건데 되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리고 문화행사나 이런 체험 같은 것도 많잖아요. 특히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이금융기관에서 몇 조 달성, 자산 몇 조 달성 해가지고 가수들을 초대해 놓고 뭐 이렇게 보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경품 행사를 하는데 뭐 자동차를 준다거나 뭐 가전제품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고요. 문화체험 행사, 어디 등산을 간다거나 뭐 도자기를 굽는 체험을 한다거나 어딜 놀러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VIP들만 누릴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에 대한 팁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근무할 때 나 그거 몰랐잖아, 옆집에서 얘기해가지고 왔잖아,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왔잖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 이런 정보들을 이런 친구분들만, 이런 지인분들만 알까요? 그런 이유는 뭐냐?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개인정보가 강화되지 않았을 때 이런 동의 없이도 그냥 저희가 문자로 발송을 했어요, 은행에서. 근데 이 개인정보가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상품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사항이거든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나 괜히 어디 유출됐고 외부로 나갈까봐 안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못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은행 자체 내에서만 보관하는 개인정보인지 외부로 나가는 것을 먼저 확인하시고, 은행 자체 내에서 어떤 행사라던가 뭐 이런 특판 한다던가 이럴 때 문자 발송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동의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가실 일이 있으실 때 그런 것들에 동의가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금융기관일수록 실적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합니다. 자, 1금융기관은 은행이라는 명칭이 있죠.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뭐 이렇게 은행이 있는데, 여기는 전국 어디를 거래해도 은행별로 실적이 하나로 쌓입니다. 그런데 이금융기관은 법인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같은 동네에 있더라도 법인이 다르면 실적이 다 제각각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이라고 다 같은 농협이 아니고 신협이라고 다 같은 신협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냐? 나 A 새마을금고에서 송금을 보냈는데 분명히 A 새마을금고 거래를 할 때는 수수료가 면제가 됐거든? 근데 B 새마을금고 갔더니 수수료를 받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 A 새마을금고에서는 거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면제를 받았는데 B 새마을금고는 이분이 신규 회원인 거죠. 거래 실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다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법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적을 한 곳으로 모아야 되고요. 이거를 모아야 되는 이유가 왜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대출 받으실 때, 또는 여러분들 명절에 뭐 선물 받으실 때, 또는 여러분들 송금 보내실 때, 이렇게 할인 혜택이라던가 면제 혜택, 이런 것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분산되어 있는 것보다 실적을 하나로 모아야지 더 혜택을 많이 더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금융기관은 법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도 각각 되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한 법인당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 착각하시는 거예요. 법인이 다르다고 했죠. 지점이 다른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이금융기관을 거래하실 때에는 지점보다 법인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법인의 새마을금고에서 지점이 8군데다 라고 하면 이 8군데 지점을 합해서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예전에 고액거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자, 저희 새마을금고에서 가입을 했는데 옆 동네에 있는 A 지점 가서 5천만 원 하고요. 저희 새마을금고인데 똑같이 저희 동네 B 지점에 와서 하신 거예요. 5천만 원을. 이분은 나름 분산 예치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합산이었던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앞에 법인의 명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만기까지 진짜 안절부절하면서 불안불안해 하시면서 만기까지 가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금융기관 거래하실 때에는 지점을 보시는 게 아니라 앞에 법인을 보셔야 되고 지점은 다 합산해서 5천만 원까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금융기관 거래하실 때 가족거래 연결을 꼭 해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족거래 연결을 하셔야 명절이나 추석 때 여러분들이 금액을 합산해서 선물이 나가는데 어떤 분은 거래를 많이 해도 선물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거래를 많이 하지 않아도 가족별로 금액을 합산을 하다 보니까 선물을 타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자,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명절이나 추석 때 됐는데 난 거기에 우리 가족들 다 있는데 왜 선물 안 줘?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알고 봤더니 가족 연결을 안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안 돼서 못 받으셨다는 거죠. 그분이 가족거래 연결만 하셨어도 받으실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자주 은행에 오시는 분들은 은행 직원들이 가족거래 연결을 해드리거나 뭐 방법을 알려드리기는 하지만 은행에 자주 안 오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연결을 안 해놓으셔서 선물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물이 좋은 건 아니지만 매년 드릴 수 있잖아요. 그쵸? 계속 거래를 하시면 추석이나 명절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가족거래 연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족거래 연결은 등본상에 같이 되어 있는 분들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따로 살고 있는 며느리, 사위 이런 분들도 그 법인에서 계속 같이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같이 연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다섯 번째로 1금융기관과 마감시간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1금융기관, 즉 은행은 4시에 마감하죠? 그래서 일찍 끝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2금융기관,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는 은행보다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늦게까지 하는 데가 많아요. 은행하고 동일하게 맞춰서 일찍 끝나는 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늦게 끝납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하는 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총금이나 뭐 공과금 마감 시간은 은행하고 동일하지만 단순 입금, 출금, 뭐 예금의 신규와 예금의 해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늦게까지 하니까 그 시간까지 업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